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분 수학의 권석배쌤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지난 수업에 이어서 우리 중단원 마무리하기 이제 그 남은 절반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해결한 문제와 함께 지금 답, 또 풀이 과정,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맞았는지, 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는 알고 있던 뭐 오개념 등을 좀 고쳐보는 그런 피드백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이제 등비수열이죠. 그죠? 등비수열. 등비수열이 다음을 만족할 때 아홉 번째 항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가만 보면 근데 이 아홉 번째 항을 구한다는 얘기는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으로 표현을 해보면 지금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니까 그쵸? 첫 번째 항이랑 공비만 알면 모든 항을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항과 공비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 근데 가만 보니까 A2와 A5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자, A2는 A1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거고 A5는 A1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한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A2로 A5를 나누면 어떻게 생겨먹었겠어요? A2는 A1 곱하기 R A5는 A1 곱하기 R의 4제곱이니까 그치? A1 약분되고 R 하나 약분돼서 R의 3승이겠지. 다시 얘기하면 A2에서 A5까지 갈 때는 공비를 3번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야.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자, 그럼 이 값이 얼만데요? 이 값이 A5는 마이너스 9고 A2는 루트 3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3 루트 3이네. 내가 궁금한 R 세제곱이 마이너스 3 루트 3이니까 R은 얼마예요? 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3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3 루트 3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R을 구했고 그러면 첫 번째 항도 찾을 수 있네요. 첫 번째 항은 A2가 A1 곱하기 R이고 A2가 얼마였어요? 루트 3 그지? R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루트 3 이러니까 A1도 찾았네. A1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뭔데요? A9가 궁금한 거잖아. A9는 A1 곱하기 R의 8승이니까 A1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 R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루트 3. 얘의 8제곱.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81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관건이 뭐라고요? 뭐 다음 주어진 데에서 첫 번째 항과 공비만 찾으면 그지? 나머지는 좀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까 뭐 이제 직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봅시다. A7이 80이고요. A4가 10이란 말이지. 자, A4로부터 A7까지 가려면 공비를 얼마 곱한 거예요? 몇 번 곱한 거야? 3번 곱한 거 아닙니까? A4에서 한 번 곱하면 A5, 두 번 곱하면 A6, 세 번 곱하면 A7, 그치? 그러니까 공비를 3번 곱했단 말이죠. 자, 1에서 10에서 8 되려면 공비 몇 번 곱한 거라고요? 아니, 얼마 곱한 거라고요? 8 곱한 거잖아. 즉, R 세제곱이 8이니까 R 얼마야? R 2가 되겠네. 그죠? 자, 여기서는 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항을 구해서 아홉 번째 항을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A7을 알고 있잖아요. A7이 80이니까 A8은 얼마겠어요? 2를 곱해서 160. A9는 또 2를 곱해서 320. 이거 이렇게 찾을 수도 있죠. 그죠? 일반항을 굳이 안 찾고도 뭐 다음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 A200이다, 막 A1000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는 못 하겠죠.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해야겠지.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단순하게 A9였고 A7로부터는 뭐 두 번만 더 연산을 하면 되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어요. 자, 13번을 보면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직관이 필요하겠죠. 가만 보니까 1항부터 3항까지의 합이 2고 4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16이에요.
가만 보면 A1으로부터 A4가 되려면 공비를 3번 곱하면 되고 A2로부터 A5가 되려면 공비를 마찬가지로 3번 곱하면 돼요. A3로부터 A6도 마찬가지로 공비를 3번 곱하면 된다는 거 가지고 보면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오죠? 그죠? 자 봅시다. 그래서 자 보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가 2인데 자 주어진 문제 A4 플러스 A5 플러스 A6는 얘네로 표현 가능합니까? A4는 A1 곱하기 R 세제곱이고 A5는 A2 곱하기 R 세제곱이고 A6는 A3 곱하기 R 세제곱이니까 얘는 R 세제곱으로 묶어서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이렇게 쓸 수도 있네요. 얘가 16이라고. 그럼 A1부터 A3까지 합이 2인데 즉 요 녀석이 2인데 그러면 얘를 갖다 쓰면 2 곱하기 R의 세제곱이 16이잖아요. 즉 R의 세제곱이 8이니까 R 얼마입니까? R 2가 되겠네. 공비가 2야. 공비가 2. 맞아요? 공비가 2. 그러면 자 A1 구할 수 있나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얘는 A1 플러스 A1 곱하기 2 플러스 A1 곱하기 2의 제곱이잖아. 얘가 2란 말이죠. 2. 그러면 얘는 A1으로 묶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니까 A1은 얼마야? A1은 7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이 녀석이 7이죠. 네.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A1 플러스 A3 플러스 A5니까 A1 플러스 A3는 A1 곱하기 공비 2번 A5는 A1 곱하기 공비 4번이네. 즉 A1으로 묶어내면 1 플러스 4 플러스 16이 돼서 A1이 아까 얼마였어요? A1이 7분의 2고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4 플러스 16 하면 21이 돼서 약분하면 6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14번을 보면 3개의 숫자가 나오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왠지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을 좀 쓰고 싶은 그런 막 욕구가 막 생기는데 이렇게 풀면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4A, B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자 여기서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쵸? A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4 플러스 B의 평균으로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A, B, 4가 등비수를 이룬대요. 요만큼이 등비수를 이룬대. 그러니까 등비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B 제곱은 4 곱하기 A, 4A로 쓸 수 있겠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가 모르는 문자 뭐야? A랑 B 모르는데 식이 2개니까 요 2개 어떻게 잘 조합하면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 보면 얘를 갖다가 보세요. 요 녀석을 B에 관한 식으로 쓰면 뭐 A에 관한 식으로 썼으니까 A 대신에 요 녀석을 갖다가 A로 요렇게 뭐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지? 상관은 없겠지만 나는 이렇게 되면 막 분수 계산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나는 B에 관한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B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B는 양변에 2 곱하면 2A고 4 이항하면 마이너스 4니까 B가 A에 관한 식으로 썼으니까 요 B를 갖다가 여기다가 슉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2A-4 전체의 제곱이 4A가 되네요. 자, 그럼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얼마? 16A 플러스 16 이꼴 4A가 돼서 4에 이항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16 이꼴 0. 자, 양변 사로 약분 가능하죠? 사로 약분하면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 이꼴 0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 이꼴 0 이렇게 되네요. 즉 A가 1이거나 그죠? A가 4가 되는 거죠. A가 1이면
A가 1이면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A에다 1 넣으면 얘는 B의 값이 마이너스 2고 A가 4면 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B의 값은 4가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봅시다. A가 1이고 B가 2면 4, 1, 마이너스 2. 요 순서가 등차 수열 됩니까? 3씩 주는 등차 수열 되네. 근데 여기 A, B, 4, A, B, 4 등비 수열 됩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 되네. 그죠? 얘는 그럼 합격. 두 번째 A가 4고 B가 4면 얘는 4, 4, 4, 4, 4, 4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등차 수열되고 등비 수열돼. 근데 얘는 답이 아니에요. 왜 답이 아니에요? 그쵸. 여기 조건이 있네요. 서로 다른 세수라는 조건이 있었어. 이렇게 되면 세수가 다 똑같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작에 서로 다른 세수에 의해서 여기 부분은 탈락이 되고, 그지? 최종적으로 A, B의 값은 얼마입니까? A의 값은 1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보면 일단 주어진 수열이 등비 수열이에요. 그렇죠?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곱이 마이너스 27일 때 세 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등비 수열을 잡으세요. 근데 등비 수열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등비 수열을 A, B, C 이렇게 잡으면 막 문자가 너무 복잡해, 너무 많아. 그래서 문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일 작은 항을 A라고, 아니, 제일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얘를 갖다 등비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비를 R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A 곱하기 R, 나머지는 A 곱하기 R 제곱 이렇게 해서 등비 수열을 만들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세 실수의 합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얘가 7이고 그죠? 두 번째 세 수의 곱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이 마이너스 27이랍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얘를 지금 정리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니까 그죠? A, R 전체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니까 A, R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네. A, R이. 맞아요? 이 녀석이 27이네. 잠깐만 끊었어. 잠깐만 있어봐. 자, 지금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봤는데 지금 민우 방법은 이렇대. 지금 여기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이 식을 하나의 문자로 좀 쓰기를 원하니까 지금 이 r을 a분의 마이너스 3으로 써서 r 대신에 a에 관한 식으로 모두 표현을 하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ar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얘는 a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3의 제곱 이꼴 7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찾자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a 마이너스 3 플러스 얼마 되는 거야 이게? a분의 9가 되는 거네요. 이꼴 7 그죠? 3 이항하면 a 플러스 a분의 9 이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네요. 그죠? 뭐 어쨌든 a가 0일 수 있나요? a가 0이면은 지금 여기 값이 0 나오니까 0이 아닐 테니까 그지? 양변에다가 a를 곱해 봅시다. 여기다 양변에다가 a를 곱해서 모두 이항을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0 a 플러스 9 이꼴 0 돼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9 이꼴 0 되네요. 즉 a의 값이 1이거나 a의 값이 9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a의 값이 1인 경우에는 여기 지금 r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r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A의 값이 9인 경우에는 R 값이 얼마 되는 거예요? R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네. 즉, 요 두 가지 경우를 살펴봐서 상황에 맞는 경우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경우 여기 지금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1이니까 지금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 곱하기 R에서 마이너스 3, 세 번째 항은 9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9, 그런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씩이니까 마이너스 3, 1. 결국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가 똑같네요. 그쵸? 결국 세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 수는 뭐야? 1, 마이너스 3, 9가 되겠죠. 뭐 거꾸로 9, 마이너스 3, 1도 상관없고요. 그쵸? 네. 자, 문제 16번은 우리가 앞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었는데, 자, 그 부분을 좀 잘 녹여보면 돼요. 16번은. 자, 이런 문제 유형은 앞으로도 많이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좀 유형 같은 걸 좀 파악해 보세요. 자, 보면 S3는 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예요. 그쵸? 자, S6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에다가 그죠? A4, A5, A6까지 합인데 지금 문제는 보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아까 A1, A2, A3랑 A4, A5, A6를 논할 때 A1으로부터 A4는 어떻게? 공비를 3번. A2에서부터 A5까지도 어떻게? 공비를 3번. A3로부터 A6까지도 공비를 3번 곱했었잖아요. 그쵸? 요 아이디어를 녹여보면 다음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A3까지에다가 A4는 A1 곱하기 R 세제곱, A5는 A2 곱하기 R 세제곱, A6는 A3 곱하기 R 세제곱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자, 거기다가 얘는 R 세제곱으로 묶어내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가 돼서 지금 뭔가 약간 숫자가 확 줄어져. 그쵸? 자, 얘를 갖다가 A1, A2, A3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1 남고 그죠? 여기 묶어내는 거니까 R 세제곱 남아서 그죠? 1 플러스 R 세제곱 되는 거잖아요. 즉 얘를 다 했으면 S3 곱하기 1 플러스 R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조건에 의해서 그죠? S3분의 S6가 126이라고 했는데 그죠? S3분의 S6를 어떻게 이렇게 쓰면 S3 곱하기 1 플러스 R 세제곱 해서 그죠? S3 약분이 되는 거잖아요. 즉 126은 1 플러스 R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R이 얼마입니까? R이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문제에서 첫 번째 항 A1이 1이라고 했고 그죠? A1이 1이라고 했고 공비가 5라고 했으니까 S4를 바로 구하면 S4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R-1분의 A1의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5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5의 4제곱 마이너스 1 즉 4분의 5의 4제곱은 526이에요. 그죠? 520. 아니죠. 125 곱하기 625죠. 그쵸? 624가 되네요. 624. 그러면 약분하면 156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S4가 156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관건은 뭐냐면 지금 여기 A4, A5, A6를 그지? R 세제곱 곱하기 A1, A2, A3로 쓸 수 있냐라는 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스킬이 되겠죠.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보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
SN에서 SN-1을 뺀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뭐냐면 요 녀석이 A1부터 해서 어디까지 AN번째 항까지의 합이고, 그죠? 요 녀석은 A1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AN-1번째 항까지 항이니까 이 둘을 빼면 쭉쭉 없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요 녀석이 남겠지. 그죠? 결과가 즉 뭐란 얘기예요? AN이란 얘기야.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수열에 합에 대한 식이 등장을 하면, 그죠? n번째까지 항의 합에서 n-1번째까지 항을 뺀 게 얘가 지금 바로 일반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항. 일반항. 자,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보면 봅시다. 그러면 S1이 의미하는 건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항의 합이니까 결국 얘가 첫 번째 항이 될 거예요. 그죠? 즉 집어 넣어보면 9 곱하기 2 플러스 K니까 18 플러스 K죠. 그죠? 자, 그러면 S2에서 S1을 뺀다는 얘기는 얘가 바로 2번 항이 되겠죠. S2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한 거고 거기서 첫 번째 항을 뺀 거니까요.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S2는 얼마예요? S2는 9 곱하기 2의 제곱 4 플러스 K고 거기서 S1을 뺄 거야. 18 플러스 K. 즉 그럼 얼마야? 36 플러스 K에서 18 플러스 K를 빼니까 얘는 18이 되네요. 한 개만 더 해볼까요? 한 개 더 해보면 S3에서 S2를 빼볼게요. S3에서 S2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N에서 3 넣으면 72 플러스 K고 거기서 얼마? 36 플러스 K를 빼니까 미안. 맞네요. 36 플러스 K. 얼마? 36인 거 알 수 있겠죠. 뭐야. 얘가 등비수열이라면서요. 등비수열인데 두 번째 항이 18, 세 번째 항이 36이에요. 그럼 공비가 얼마이겠어? 공비가 2겠지. 즉 첫 번째 항으로부터 두 번째 항까지도 공비 2겠죠. 맞아요? 그럼 다 구했네. 18 플러스 K 곱하기 2가 18이 돼야 돼. 양변 2 나오면 18 플러스 K가 2로 나누면 9가 돼. K 얼마요? K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K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18번 여러 가지 좀 쉬운 방법을 고민해 봤지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노가다로 푸는 거라는 여러분들의 얘기에 따라서 자, 나열을 해볼게요. 근데 이 규칙성을 찾으려면 뭐 적당히 몇 개만 나열해서는 잘 안 보이고 좀 많이 나열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근데 어떤 수열의 형태가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면 얘는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이고 이 n에 요 앞에 쓰여지는 n의 개수 있죠. 개수. 요 녀석이 공차예요. 공차. 왜 그러냐면 n에다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으면 계속 3씩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죠? n 앞에 있는 요 숫자가 공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나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얼마였어요? 첫 번째 항이 1 넣으면 2죠. 공차가 3이니까 5,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38, 41, 44. 이렇게 쓰다가는 결국에는 100보다 커지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 그냥 계산해서 찾겠는데? 47. 뭐 이렇게 간답니다. 그죠? B는요? B는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그쵸?
그런데 공차가 얼마니까? 5니까 8, 13, 18, 23, 28, 33, 38, 43, 48, 53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을 찾아보겠습니다. 둘의 공통 원소요. 뭐 있나요? 8, 또 23, 또 뭐 있죠? 38. 그죠? 요렇게 보니까 나왔네요. 그죠? 가보니까 8, 23, 38 보면 얼마야? 공차가 15인 15인 수열이죠. 첫째 항이 8이고요. 그쵸? 뭐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이긴 하죠. 왜냐면 지금 얘는 공차가 3이고 얘는 공차가 5니까 이 둘의 교집합이면은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공차가 15일 텐데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쵸? 눈으로도 확인도 해봤고요. 자, 따라서 이렇게 만든 새로운 수열 AN은 첫 번째 항이 얼마이고 8이고요. 그죠? 플러스 n-1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가 15인 수열이니까 일반항이 15n-7 이런 형태입니다. 자, 얘가 100보다 커지는 항이 몇 번째 항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요게 100보다 커지는 항. 즉 여기서 이 식에서의 n 값을 찾으면 그게 그 항의 번호니까요. 그렇죠?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n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n 7 이항하면요. 100, 7, 15로 나누면 15분의 다음 15분의 107이 얼마죠? 15에다가 7 곱하면 105니까 얘가 약 7. 얼마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죠? 7. 얼마보다 큰 n. n은 자연수니까 n이 얼마겠어요? n이 8이죠. n이 8. 그죠? 가장 작은 n은요. 무슨 말이요? 몇 번째 항부터 100을 넘는다는 거예요? 제 8항 이후부터 그죠? 100을 넣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9번입니다. 19번 문제를 보면 첫 번째 항이 30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렇죠? 첫 번째 항이 30 그리고 등차 수열. 자, 이때 다섯 번째 항까지 합과 11번째까지의 항의 합이 서로 같대. 즉 S5를 구하면요. 그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항의 개수 5. 그죠? 초항 얼마? 초항이 30이니까 2 곱하기 30 플러스 n-1, n-1인데 n이 5니까 그죠? 얘가 4t 이게 쓸 수 있네. 또 s11은 2분의 그죠? 항의 개수 11 2 곱하기 초항 30 플러스 n-1d니까 10t 있을 수 있겠죠. 이 둘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둘이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즉 2분의 5 곱하기 60 플러스 4d랑 2분의 11 곱하기 60 플러스 10d가 같다는 거죠. 양면에 똑같이 뭐 2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나면요. 분배해 봅시다. 300 플러스 20 d는 660 플러스 110d 이항하면 마이너스 362 이꼴 얼마? 90 d가 돼서 d를 구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일반항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일반항이 AN은 첫 번째 항 30 플러스 n-1 곱하기 d 마이너스 4니까 즉 마이너스 4n 플러스 34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합이 최대가 되는 n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열을 계속 더해 나가면 합은 계속해서 커져갑니까? 아니죠. 지금 이 수열 A에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초항이 30 그런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26, 22 이렇게 줄어갈 거란 말이죠. 줄어가다가
언제까지는 양수가 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양수까지 더할 때는 계속 합이 커지겠지만 음수를 더하는 그 순간부터는 합이 점점 작아지겠지. 그러면 합이 최대가 되는 그 순간은 어디냐면 여기 양수까지 더한 경우가 합이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가 양수고 언제부터 음수인지를 찾아보면 되겠네. 즉 일반항 마이너스 4n 플러스 34가 양수가 되는 가장 큰 n을 찾으면 되겠죠. 그 n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음수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34보다 4n이 작은 경우 4로 나누면 얼마예요? 4, 8, 30이니까 8.5가 되겠네요. n이 8.5를 넘으면 안 돼. 그럼 n은 얼마? 가장 큰 n 8이겠지. 8 제 8항까지. 그죠? 그러면 제일 큰 SN은 얼마예요? S 8이 되겠네. 구해볼까요? 자리가 없는데 저 위에다 그려볼게요. S8 S8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S8은 8 곱하기 2 곱하기 초항 30 플러스 n-1d 7 곱하기 d 얼마? 마이너스 4 나누기 2 약분해서 4 하면 4 곱하기 60 마이너스 28 4 곱하기 얼마입니까? 32 해서 얼마? 128 이렇게 되겠네요. 자, 20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각각 이렇게 써졌대요. 그죠? 이런 등차 수열. 요 놈도 AN도 BN도 무조건 등차 수열이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A3과 A5가 같게끔 하는 K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봅시다. 자, 우선 색깔로 좀 구분을 할게요, 여러분들. AN의 합에 대한 공식이 요거고요. BN의 합에 대한 공식이 얘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봅시다. 얘가 SN. 색깔로 구분할게요. 문자를 원래 더 써서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문자를 더 쓰면 좀 귀찮아하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색깔로 좀 구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3를 구하고 싶어요. A3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S3에서 S2를 빼면 되죠. 3까지 세 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구해 봅시다. S3은요. S3은 3 넣으면 9K 플러스 3에서 S2는 4K 플러스 2니까 A3은 얼마예요? 5K 플러스 1이네요. 다음 B5 얘는 S5에서 S4를 빼내면 되죠. 5항까지의 합에서 4항까지의 합을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S5 하면 얼마예요? 얘는 25 플러스 5K에서 네 번째 항 16 플러스 4K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K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런데 뭐래요? A3과 B5가 같다고 했으니까 즉 5K 플러스 1과 K 플러스 9가 같다고 했으니까 K에 관한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4K 이꼴 8 돼서 K는 얼마? K는 2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 보면 자, 어떤 여과기를 물이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물의 그 유해 물질이 20%씩 줄어든대요. 뭐 정수기인가 봐요. 그죠? 자, 맨 처음에 유해 물질이 100g 있었어. 100g 있었는데 여과기를 한번 통과해요. 그죠? 그러면 20%가 준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놈의 몇 %가 남는다는 거예요? 20%가 줄면 원래 있던 놈의 80%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80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얘가 한번 지나고 나면 그 80g 중에 또 80%가 남아서 64g.
이렇게 되겠지. 즉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한번 이렇게 여과기를 통과할 때마다 얼마씩 곱해진다는 거예요? 0.8씩 이렇게 곱해진다는 거네요. 그죠?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소수로 계산을 하면은 조금 계산식이 어려우니까 0.8을 분수로 써봅시다. 0.8은 5분의 4예요. 그죠? 이렇게 5분의 4. 자,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열의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항이 얼마고 첫 번째 항이 100이고 그쵸? 계속 5분의 4씩 곱해 나가니까 등비 수열이죠. 공비가 5분의 4인 녀석이에요.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AN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첫 번째 항 100 곱하기 5분의 4의 n-1이 되겠지. 근데 이게 뭐보다 작은 걸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얘가 10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n을 구하라는 게 문제가 됐네요. 이때 n의 최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이 계속해서 커지면 더더더더 작아지겠지만 그죠? 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10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00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00을 한번 나누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5분의 4의 n-1이 1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그죠? 자,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우면 이렇게 상용 로그를 씌우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용으로 씌우면 n-1이 앞으로 튀어나가고요. 로그 5분의 4 얘가 로그 10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거기다가 5분의 4는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5분의 4는 10분의 8로 쓸 수 있죠. 왜 이렇게 쓰냐면 요걸 쓰려고요. n-1 곱하기 로그 10분의 8은 로그 8 마이너스 로그 10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죠? 자, 근데 로그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죠? 따라서 3이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n-1에 3 곱하기 로그 2 0.3010 빼기 로그 10은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 있을 수 있겠네요.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n-1 곱하기 얘가 0.9030인데 0.9030-1이 되겠죠. 좀 지우겠습니다. 왼쪽을 이렇게 지우면 내가 지금 뭐 계산하고 있냐면 요 녀석이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n-1 곱하기 0.9030에서 1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0.0970인가요? 따라서 n-1이 뭐보다 작아지는 거? 아이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0.9070을 나누면 마이너스 나누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죠. 마이너스 0.0970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바꾸고요. 그죠? 그러면 소수점 2개 아니 하나, 둘, 3개 이동하면 그죠? 하나, 둘, 3개 생기는 거니까 97 나누기 1000 나누기 97이네요. 1000 나누기 97. 해보죠. 1000을 97로 나누면 얼마요? 아이고. 뭐 얘가 뭐 10점 얼마밖에 안 되네요. 네. n-1이 10점 얼마보다 크니까 n-1이 얼마예요? 얘가 11이네요. n-1이 11이 최소값이니까 n이 얼마? n이 12. 그죠? 12번 이후부터는 원래 있던 유해물질이 10g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11번째까지는 아직 10g 이상이고 12번째부터는 10g 이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수열 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이 끝이 났어요. 우리가 이제 수열의 정의부터 해서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항목별 알아봤는데요. 비교적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굉장히 다양했다. 하지만 거기에서의 유형들을 몇 가지를 조금 알고 있으면 이 유형을 조금 적용해가지고 또 파생되는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대표 문제를 좀 다뤄보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한번 다뤄보는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단원 배우느라고 수고 많았고 다음 단원은 이제 수열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부분인데 자, 그 얘기를 다음 수업 시간부터 하겠습니다.